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제가 그동안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재신경치료도 그렇고 치근단 절제술도 그렇고 신경치료가 잘못됐을 때 하는 술식이잖아요. 신경을 죽인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신경을 죽였는데 도대체 왜 이 치아가 다시 문제가 생겨서 치근단 절제술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련을 같이 받은 동료 교수님께서 적은 논문 결과를 가지고 나와 봤어요.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신경치료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멀쩡한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을 죽이는 게 아니라 치아 내부에 어떤 이유에서건 세균이 개입이 되면 그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신경치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렇다면 신경치료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 보통은 이전에 세균이 들어갔던 부분이 계속 잔존을 하든지 남아있던 세균이 다시 재증식을 하든지 외부에서 새롭게 세균이 또 들어왔든지 치아 내부에 신경치료한 재료가 이물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재발의 원인이 뭐고 각 원인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논문의 자료를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요, 연세대학교에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500여 케이스의 치근단 절제술을 한 케이스를 모은 거고요. 이 치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됐구나 하고 판단한 거를 통계를 내서 왜 치근단 절제술을 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싱 캐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뿌리를 잘라낸 단면이에요. 이렇게 뿌리 단면이 보이고 치료된 신경관이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치료되지 않은 신경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관과 신경관 사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찾아지지 않은 신경관 때문에 문제가 된 케이스예요. 주로 신경관이 찾아지지 않는 치아들이 대부분 상악 대구치 그리고 하악 소구치, 하악 대구치 쪽에서 찾아지지 못한 신경관들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근데 찾아지지 않았으면 환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치료하는 의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이외에 신경관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경관이 석회화가 되어 있어서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의사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였던 리키 캐날, 신경관 내부가 다 재료가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 그 사이사이에 세균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는 거죠. 요 치아도 뿌리 단면이 보이는데 신경관이 뿌리 단면을 따라서 굉장히 긴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신경관이 굉장히 큰데 의사들이 쓰는 재료가 이런 동그란 GP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콘을 여러 개를 겹쳐서 넣었지만 남은 공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아요. 이런 신경관을 채우는 재료가 다 채우지 못한 공간을 흐름성이 좋은 실러라는 재료로 채우게 되어 있는데요. 실러라는 재료의 한계상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서 없어지고 그 빈 공간에 세균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신경 치료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재발해서 치료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로는 치아 뿌리 끝에 있는 치석 조각들이에요. 잘라낸 뿌리 단면을 보면 검게 보이는 치석 조각들이 이렇게 사진상에 달려 있어요. 원래 세균이 치아 외부에 바로 처음부터 개입할 수는 없지만 치아 내부에 있는 세균들이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됐을 때 그 세균이 뿌리 바깥으로 침범을 하고 그 세균들이 계속 증식을 하면서 이렇게 치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치아 외부에 이렇게 세균 덩어리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치아 내부로 아무리 신경치료를 잘 하더라도 이 치아는 정상적인 신경치료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적인 신경치료라고 말씀드렸죠. 치근단 절제술을 통해서 원인인 치석 덩어리를 잘라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다. 그리고 이 사진은 치근단 절제술을 하는 과정에 뿌리 단면을 잘라냈고 염색제를 이용해서 잘라낸 뿌리 단면을 이제 염색해 본 거예요. 이렇게 뿌리 단면이 금이 간 게 보이잖아요. 금이가 있으면 금이 간 단면을 따라서 세균들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낫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신경치료가 재발하는 이유인데 생각보다 이런 치아가 되게 많아요. 하악 작은 어금니의 단면인데 통상적으로 99%의 확률로 하악 작은 어금니는 신경관이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뿌리를 잘라낸 단면처럼 정중앙에 하나의 신경관이 있지만
그 옆에 이렇게 숨어있는 신경관이 더 있는 거죠. 이런 작은 신경관들은 정상적인 신경치료로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경치료를 잘해도 재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치근단을 잘라보면 작은 어금니임에도 불구하고 큰 어금니 모양처럼, 큰 어금니는 뿌리가 3개가 있잖아요. 뿌리가 3개가 마치 하나처럼 붙어서 이렇게 클로버 모양으로 생긴 작은 어금니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어금니들은 결국은 치근단 절제술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실패 원인으로 보여드릴 것이 엑스레이상 뿌리 끝이 보이고 평균적으로는 뿌리 끝보다 1mm 정도 짧은 공간까지 신경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가는 게 이상적으로 보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거죠. 그랬을 때 남아있는 공간에 세균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재발되는 케이스가 꽤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로는 재료가 반대로 너무 많이 넘어간 거죠. 이 사진은 뿌리 끝이 보이는데 뿌리 끝을 넘어서 신경 치료한 재료들이 삐져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삐져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삐져나온 이 인공 재료에 의한 이물 반응, 또는 삐져나온 재료를 통해서 세균이 오히려 뿌리 밖으로 나와버렸다면 그 나와버린 세균에 의한 치료되지 않는 문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이유로 이아트로제닉 프로블럼, 한문으로 따지면 의인성 원인인데, 의사가 잘못된 술식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률상 보면 3%가 채 안 되는 확률로 의인성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제 케이스인데 뿌리와 뿌리 사이에 이렇게 하얀색 재료가 보여요. 이게 위에서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다가 천공을 시킨 거죠, 내부에서. 그러면 그 천공된 구멍을 따라서 세균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낫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 이외에 몇 가지 원인인데, 제가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환자분들 중에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또는 신경치료를 안 받았는데 크라운을 한 케이스. 최근에 크라운을 치료를 받았고 크라운 내부가 깨끗한 게 확실할 때는 크라운 상에 구멍을 뚫고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크라운을 한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다면 크라운 내부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고, 오염된 거를 남겨두고 구멍을 뚫고 치료를 하다 보면 신경치료가 낫지를 못하고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는 치아 뿌리가 있고 위에 크라운을 하는데 크라운을 원 치아 형태대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이 돼 있는데 한 치아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서 크라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새로운 크라운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정상적인 치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경 치료를 할 때 치아 머리 형태가 이렇게 생겼네? 그럼 뿌리는 그 하방에 정상적으로 생겼겠네? 라는 추측을 하고 구멍을 뚫고 내려가다 보면 뿌리 옆 부위에 천공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원칙은 크라운을 벗겨내고 신경치료를 하든 재신경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사실은 이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단 최근에 크라운 치료를 깨끗하게 받았고 현미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중간중간 크라운 상에 구멍을 뚫고 진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의인성 사고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이 더 중요하겠지만 원칙은 벗겨내고 하는 게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인지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통계 자료를 보면요, 사진을 설명드린 케이스가 다 있었고요. 제일 많은 게 인공 재료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남아 있어서 신경치료를 잘한 것처럼 보였지만 누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세균이 숨어있을 공간이 생기는 확률이 30% 정도.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치료되지 않은 신경관이 있는 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재료가 원하는 만큼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18%의 정도의 이유는 치근단 절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증상이 다시 생겼고 염증이 다시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무려 18%나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랙이 1% 정도의 비율로 굉장히 재발 원인이 낮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거는 크랙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발치를 하는 빈도가 한 30% 이상 될 정도로 되게 높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논문상에 크랙 비율이 낮다고 나왔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이 연구 자료에서는 치근단 절제술을 해서 살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케이스를 모아서 수술을 한 케이스 중에서 이제 이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크랙인 치아들은 처음에 다 배제가 됐겠죠. 배제가 됐기 때문에 크랙 가능성이 이제 1%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 살리고자 저한테 찾아오신 치아들을 보면 크랙 때문에 문제가 돼서 수술을 하시거나 발치까지 가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경치료를 한 후에 왜 재발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구강 내 신경치료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하루에 한 분 볼까 말까 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충치를 경험하시고 충치를 경험하신 다음에 신경치료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설명드린 다양한 이유 때문에 환자분들도 뜻하지 않고 치료하는 의사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신경치료를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 치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재신경치료를 해서 살릴 수도 있고 치근단 절제술을 해도 살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다고 치과를 무조건 기피하진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다니시는 치과에서 혹시라도 해결이 안 되고 뽑아야 된다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다면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근처 대학병원 치과 보정과 전문의들을 찾으셔서 여러분들 치아 시기만 늦지 않았다면 현미경을 통해서 재신경 치료를 도전해 보거나 충분히 내 치아를 한 번 더 살려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 정기 검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 지루하게 좀 들렸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